이번 강의에서는 제네릭스의 서브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서브 타입이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자식 클래스를 서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의 서브 타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네릭스는 서브 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네릭스는 무조건 같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는 서로 서브 타입 관계이기 때문에 업캐스팅이 가능하지만 이 지금 안에 있는 제네릭스의 타입이 무조건 일치해야 됩니다. 제네릭스 타입은 지금 뮤직 클래스가 컨텐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지만 이런 서브 타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제네릭스 타입은 같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는 이 업캐스팅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네릭스는 일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뮤직 리스트에 음악을 2곡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플레이 메소드에 뮤직 리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플레이 메소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메소드를 보시면 리스트 뮤직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물음표 익스텐즈 컨텐트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서브 타입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업캐스팅을 사용을 하려면 와일드카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음표 익스텐즈 컨텐트라고 적으면 컨텐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뭐든 입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때 뭐 인터페이스건 클래스건 상관없이 이 제네릭스에서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익스텐즈를 적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플리먼트 이렇게 적을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다 익스텐즈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주석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리스트 지금 컨텐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뭐든 다 입력받을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의 뮤직 타입의 어레이 리스트를 저장을 했습니다. 뮤직은 컨텐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뮤직 리스트를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해당 리스트로부터 요소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해당 요소의 타이틀을 호출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뮤직 리스트뿐만 아니라 컨텐트 리스트도 플레이어의 플레이 메소드에 입력을 할 수 있고 영화 리스트도 플레이 메소드의 플레이에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이 컨텐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뭐든 다 입력받을 수 있게끔 와일드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익스텐즈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 플레이 리스트는 읽기 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플레이 리스트에 애드 메소드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못 한다는 겁니다. 쓰기 작업을 못하고 읽기 전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프로듀서 익스텐즈라고 합니다. 익스텐즈를 사용했을 때는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컬렉션은 읽기 전용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읽어올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이치문을 사용했을 때 플레이리스트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들을 컨텐트에 하나씩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읽어올 수는 있지만 해당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뮤직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즈로 와일드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읽기 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꼭 읽기 전용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테저 클래스도 배웠고 더블 클래스도 배웠었죠. 만약에 여기에 익스텐즈 넘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테저 클래스와 더블 클래스 모두 넘버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익스텐즈 넘버라고 했을 때 인테저도 받을 수 있고 넘버도 받을 수 있죠. 이 안에 있는 코드에서 해당 리스트의 더블 타입의 값을 저장을 합니다. 3.14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리스트에 더블 타입이 저장되는 리스트를 넘겨줬다면 3.14를 추가할 때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죠. 하지만 인테저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가 넘어왔을 때는 해당 리스트에 3.14를 추가하는 순간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점을 컴파일 타임에서 미리 잡아낼 수 있게끔 자바에서 만든 방법이 익스텐즈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는 쓰기는 할 수 없고 읽기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문제들 때문에 익스텐즈는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dd recommended content 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에 뮤직 리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메소드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와일드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슈퍼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익스텐즈는 컨텐트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뭐든 다 받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뮤직 클래스 또는 그 상위 부모 클래스들만 입력받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입니다. 뮤직은 컨텐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 또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와일드카드는 오브젝트와 컨텐트 그리고 뮤직 클래스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을 하한 와일드카드라고 하고 익스텐즈
키워드는 상한 와일드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한이 컨텐트가 되는 거죠. 컨텐트 포함 컨텐트 자식 클래스들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는 뮤직 클래스까지 하한 제네릭스 타입이 뮤직 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뮤직 또는 뮤직의 부모 클래스들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어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받은 와일드카드 같은 경우는 쓰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리스트에 지금 음악을 추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입력받은 리스트에 추가한다는 게 결국 쓰는 거죠. 쓰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슈퍼 키워드로 와일드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하한 와일드카드를 사용해야 쓰기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인테저라고 적어 놓으면 인테저나 넘버, 오브젝트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블 타입의 리스트를 입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3.14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슈퍼 더블이라고 해두면 넘버 클래스와 오브젝트 클래스는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더블과 인테저 클래스는 같은 넘버라는 부모 클래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서로 전혀 상관없는 클래스죠.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래스는 받을 수 있지만 인테저 클래스는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테저에 3.14를 입력을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를 컴파일 타임에서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하한 와일드 카드는 쓰기 작업할 때 사용을 하고 이 익스텐즈 상한 와일드 카드는 읽을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PECS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Producer Extends Consumer Sup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Extens는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Extens로 받은 리스트는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제공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CS, Consumer Super, 그러니까 슈퍼 키워드를 이용해서 받은 리스트는 그 리스트에 어떤 데이터들을 추가를 하죠. 그러면 그 리스트가 소비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슈머 슈퍼. 그래서 이걸 PECS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또 헷갈리면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익스텐즈는 읽기 전용, 슈퍼는 쓰기 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전용이라고 했지만 물론 읽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코드를 보시면 이 추천 컨텐트를 추가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 아까 슈퍼 뮤직이었죠. 뮤직 리스트와 컨텐츠 리스트는 입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무비 리스트를 입력을 하면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할 때 타입 아규먼트를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너릭 메소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메소드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입력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타입을 아규먼트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해당 클래스의 타입 아규먼트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에서 해당 타입 파라미터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메소드에서. 그 클래스에 존재하는 메소드나 변수들의 타입에 모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제너릭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타입 아규먼트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되는 겁니다. 플레이 메소드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메소드를 보시면 지금 return 타입 앞에 타입 파라미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컨텐트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는 뭐든 받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넘겨준 뮤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뮤직 클래스는 컨텐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받은 뮤직은 이 T 부분의 타입이 뮤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 메소드 안에서도 T를 이용해서 타입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너릭 메소드를 쓸 때는 호출할 때 이 타입 아규먼트를 항상 입력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 보이죠. 하지만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 안 하고 그냥 메소드만 호출해도 자동으로 그 넘어가는 아규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뮤직이나 무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제너릭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비를 넘겼을 때는 또 이 T에 무비가 넘어오게 되죠. 무비 클래스도 컨텐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T로 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도 무비 타입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content.getTitle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타입 파라미터로 무비가 넘어왔을 때는 무비에서 오버라이딩한 getTitle이 호출이 될 거고 뮤직이 넘어왔을 때는 뮤직의 getTitle이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 타입 파라미터를 적을 때 그냥 T를 적었을 때와 이 extens로 제한을 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한된 제네릭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T만 적으면 이 넘어온 이 타입 파라미터를 무슨 타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가정을 하고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작성될 코드를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에 한해서만 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없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T에 넘어오게 될 타입이 어떤 타입이 될지 런타임이 돼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소드 안에서 어떤 특정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그 메소드가 실제 존재하는 메소드인지 오타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컴파일 타임에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클래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extends content라고 이렇게 제한을 주면 이 컨텐트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추상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들에 한해서는 이 코드 안에서 작성을 해도 컴파일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아, 이 메소드는 컨텐트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다.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이 컴파일 오를 내야 된다. 이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래스 내에 있는 메소드만 사용해도 되면 그냥 T로 받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특정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메소드를 이 코드에 작성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제한을 줘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네릭스의 서브 타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단어는 좀 연습이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좀 반복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제네릭스의 또 다른 와일드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